안녕하세요. 의정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천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일단 전국과천청사가 떠오르고요. 어릴 적 추억이 어려있는 서울랜드와 과천과학관이 생각납니다. 과천시는 인구 6만 5천여 명의 작은 도시지만 경기도의 중심이자 우리나라의 주요 핵심 기관들이 위치한 행정 중심 도시인데요. 이곳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경기도의원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과천시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기타 실력으로 분위기를 사로잡고 때로는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과천시의 유일한 경기도의원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람. 과천을 사랑하고 과천을 열심히 했던 정치인으로 남고 싶고요. 미래를 고민하고 미래의 설계를 같이 했던 정치인으로 남고 싶고요. 따뜻한 마음과 자상한 목소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으로 믿음을 줍니다.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의 하루 함께 하시죠. 가을 정취가 깊어가는 아침, 배수문 의원을 만난 곳은 과천시 문원동에 위치한 로고스 센터입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커다란 기타를 등에 메고 건물로 들어서는 모습이 이색적인데요. 로고센터 실버 아카데미가 열리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어르신 평생교육 차원에서 열리고 있고요. 오늘 노래교실 시간이 아마 열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하고 1년에 한 서너 번 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제가 또 어떻게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는지에 대한 각오도 말씀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노래도 부르고 어르신들 얼굴 추석 지났으니까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과천 시민들의 문화 공간이자 평생 교육 공간인데요.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 교실이 열리는 날입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 많은 분들이 센터를 찾았는데요.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여가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삶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자연스럽게 어르신들 사이에 앉아 함께 노래를 부르는 배수문 의원. 로고스 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주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생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센터를 방문한 날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 먼저 안부 인사부터 건네는데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노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디 배 의원의 노래 실력 한번 들어볼까요?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며 경기도의회 음악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수문 의원. 평소 지역 사회를 찾아다니며 노래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노래 실력이 수준급이죠. 마이크를 꼭 쥐고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모습에 어르신들도 큰 호응을 보냅니다. 제가 8대 때 음악동호회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7년 전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의원들이 좀 정적이지 못한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 활동을 통해서 의원들이 일단 정서 함양이 우선이겠지만 그런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하고 다가가는데 되게 큰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자칫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도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배수문 의원은 누구나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노래를 하고 색소폰을 연주하며 도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는데요.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공연 봉사도 하고 과천시 장애인 합창단 지휘를 하며 음악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랑 노래 같이 배우고 노래 가르쳐드리고 할 때 되게 보람도 있었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의원들이 많이 호응을 나중에 해주셔가지고 지금 정결 의장님께서 중간에 또 많이 키워놓으셔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공연을 좀 많이 했어요. 또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도구로서 우리 의원들이 뭐 다른 걸로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는 어르신 주간 보호센터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곳은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낮 시간 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보호시설인데요. 그동안 막 덥다가 이제 쌀쌀해졌어요.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배수문 의원은 자주 이곳에 들러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고 급식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낮 시간 무료에 하실 어르신을 위해 직접 노래 봉사에 나섰습니다. 가을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뜻밖의 노래 선물에 어르신들 모두 흐뭇해 하시는데요.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 모습을 보니 기타를 치는 배수문 의원의 어깨에도 더욱 힘이 들어갑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그의 남다른 애정은 지역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배수문 노인원님께서는 굉장히 사회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센터 주간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소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복지 공헌 활동에 굉장히 도움과 그리고 많이 조언도 많이 해주세요. 이번에는 로고스 센터 1층에 위치한 지역 아동센터를 찾았습니다. 방과 후 아이들이 무료로 책을 읽고 공부도 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인데요. 센터장과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배수문 의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시설보다 저가동센터가 좀 열악하거든요, 지원이. 그래서 예산 심의 때 현장 목소리를 좀 반영하려고 얘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 프로포즈를 내가지고 시설 조금 또 개고수를 했거든요. 또 현장도 좀 더 확인하고 응원해드리러 왔습니다. 센터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근무하며 느끼는 어려운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데요. 지역 아동센터 운영상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지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지역아동센터는 시 재정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원받은 부분이 없어요. 따로. 원래부터 다 자립했죠? 네, 원래부터 맞아. 없었어가지고. 전체 복지가 그래서 확고하게 딱 틀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계속 보건복지 발을 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나 시에서 쉽게 안 하고 있어서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명확한 인건비 지원 기준이 없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후원금에 의존해 힘겹게 운영되는 센터도 많은데요. 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급여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 기준 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된 매뉴얼들이 좀 많이 갖춰져 있는 편인데 지역아동센터는 민간 영역에서 우선 발전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교회나 뭐 일단 종교단체 쪽에서 방과 후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좀 돌보아주는 차원에서 먼저 시작했던 경우가 있어요. 관에서 먼저 개입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게 좀 남아있어서 급여 테이블도 따로 없고 같은 사회복지 영역에 일을 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회복지 영역보다 급여라든가 지원이 좀 소홀해진 면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지역 아동센터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례는 많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어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힘들거나 사교육을 받기 힘든 아이들이 꿈을 찾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곳이 지역 아동센터인데요. 관심이 없으시죠. 아 맞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당신 살기가 이렇게 네. 힘드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저절로 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집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저희랑 연결돼서 오는 거 보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오히려 되게 반색하고 되게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교사들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배수문 의원. 결국은 예산이 문제겠죠. 더 많은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하면서 양질의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출산 그리고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쪽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6월 달인가요? 제가 우리 박옥근 의원님이랑 같이 토론회를 열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그래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고 올해 또 행감과 예산 심사를 통해서 그쪽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천시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곧바로 복지관 탁구장으로 향하는 반갑습니다. 배수문 의원. 얼마 전 이곳이 새롭게 단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낡고 오래된 탁구장 바닥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곳입니다. 예전 이곳 탁구장 바닥은 장판이 깔려 있었는데요. 미끄러워서 어르신들이 낙상 위험이 있어 수년 전부터 바닥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복지관 사정을 들은 배수문 의원이 사업 예산을 지원해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배수문 의원님께서 저희 복지관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때 복지관 전반적인 운영 문제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면 배수문 의원이 적극적으로 시하고 이야기하고 또 경기도하고도 얘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연휴가 끝나고 탁구장을 찾은 어르신들. 깨끗하고 안전하게 바뀐 탁구장을 보고 다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합니다. 시설을 잘해주셔서 너무 정말 저희들은 감사하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의욕이 막 생겨요. 마룻바닥을 밟는 순간에 너무 이렇게 쿠션이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이제 운동하는데 잘 때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겠구나. 그리고 공이 일단은 이렇게 핑퐁처럼 튀니까 너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 분위기가 훨씬 그 전보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의정활동의 보람이겠죠.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배수문 의원입니다. 국가에서 어르신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산다는 것만큼 국가의 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런 면에선 노인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상당히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 너무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되게 보람되고 그쪽은 더 많이 또 지원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수문 의원이 갑자기 재킷을 벗는데요. 어르신들과 깜짝 탁구 시합을 벌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호흡이 척척 맞네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이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가 정치인이기 전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10년 넘게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가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도정이나 시정을 운영하는 데 가장 핵심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복지가 제대로 돼야 행복한 도민, 시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가장 첩경인 복지를 좀 제대로 정책 면에서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처우라든가 그다음에 지원되는 매뉴얼들이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만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서 전문가 얘기가 좀 소통되는 사회복지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당당히 정치에 발을 내딛은 배수문 의원은 8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 복지정책 강화에 큰 기여를 합니다. 초기에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복지 분야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정책에 반영되는 건건이 현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투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동복지나 청소년 그다음에 가족복지 쪽으로 하기 위한 이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있거든요. 거기서도 역시나 이제 복지 관련돼서는 나름 전문가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또 박사까지 했으니까 제가 도의원 중에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 시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어 재선에 성공하며 9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활동 중인데요. 과천시 유일의 경기도의원인 만큼 혼자서 해나가야 할 일도 많고 어깨도 참 무겁습니다. 재정보전금 문제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제 조례 제정을 하고 과천시 그다음에 수원, 용인 이런 데서 재정이 좀 되게 열악해질 상황이었어요.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에서 20% 넘게 삭감될 위기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조례를 좀 조정하고 타당성 있게 만들어서 과천시 예산이 뭐 많게는 한 연 250억 정도 삭감될 만한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제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과천시 재정을 좀 탄탄하게 만든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 재정 요청하는 거라든가 또 민감한 정책적인 사항을 좀 만들어내는 게 몇 개 있습니다. 특히 학교 지원 같은 거, 과천 중학교 뭐 급식시설 개선하는 15억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육시설 부족한 것들 만들어 드린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게 발걸음을 옮긴 배수문 의원. 이번에는 과천시 교통과 공무원들과의 면담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따복버스 도에서 공모한 게 있었어요. 근데 과천도 이제 재개발되고 이러면서 외진 곳 또 그리고 공사하면서 좀 무서워진 곳들이 좀 있고 과거에 노선이 있었는데 과천시 재정이 좀 열악해지면서 좀 조정한 노선이 있었는데 그쪽에 민원이 항상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따복버스 신청이 있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하고 도에서 좀 잘 따복버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려고 지금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따복버스는 벽지와 오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과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새로운 교통복지 수단인데요.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만 이용 수요가 발생해 운송업체가 정규 노선 편성을 기피하는 곳에 교통복지 차원에서 경기도가 지원을 하는 버스입니다. 과천에서도 따복버스 도입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이어지면서 그가 직접 나선 건데요. 이번에 공사장으로 안 들어가니까 계속 남는 거 아니에요, 건물들은.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노선은 유지 필요하겠네요. 어차피 그 조정을 해야지. 어차피 저기 그 다 펜스로 쳐놓고 막으면은. 과천은 지금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조성 등으로 곳곳에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고 버스 노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분양을 못 받으니까. 아, 그러니까 저 안쪽까지도 다들 사시는구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들어가면 학생들이 밤늦게 했던 학생 3학년 애들 12시 돼서 오니까. 아, 여기 사기 맞고 옥탑골도 그런 그렇고. 구석에 운행을 해달라. 택시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데다가 그쵸, 애들이 쉽게 해서 보통. 과천은 또 택시도 없어요. 10시 반만 되면 끊겨요. 또 택시 맞아, 같이. 택시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과천 내에서도 따복 버스를 필요로 하는 마을이 많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노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데요. 직접 밖으로 나가 현장을 둘러보고 버스 기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삼포마을 등 시 외곽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 직영 버스를 운행하기도 했는데요. 시 재정난 때문에 폐지하고 민간업체에게 매각해 마을버스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도 이용 승객이 적은 노선의 운행 거리를 줄이면서 외곽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배수문 의원은 이런 마을 현황들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아파트 새로 짓는다든가 뭐 이러면서 지금 누가 쓱 지나가더라도 낮에 지나가도 좀 우범지대처럼 보이는 곳이거든요.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밤에 학생들이 귀가하기엔 너무 좀 어둡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따복 버스 2대 지원하는 것 이거는 좀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이 다 개발이 되고 끝나고 나면 그 노선을 좀 더 조절해서 인구가 지금의 뭐 나갔던 인구 들어오고 또 그렇게 하면 거의 70~80%가 다시 인구가 늘거든요. 그러면 과천이 확 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노선이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때는 더 많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저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달리는 버스 기사님에게 따뜻한 격려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승객의 안전만 생각하는 버스 기사님처럼 배수문 의원도 과천 시민의 행복만 생각하며 앞만 보며 달릴 것을 다짐합니다. 과천을 사랑하고 과천을 열심히 했던 정치인으로 남고 싶고요. 특히나 경기도 차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래를 걱정하고 단편적인 정책만 가지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미래를 고민하고 미래 설계를 같이 했던 정치인으로 남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면
과천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할 것을 좀 찾고, 과천 시민의 의식 수준이 되게 높거든요. 그 의식 수준에 버금갈 만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과천시에 맞는 도의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배수문 의원은 과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하루를 48시간처럼 뜁니다. 온화한 얼굴과 미소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선물하면서 그의 내면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강한 추진력이 담겨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의 기로에 선 과천시. 그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갈 배수문 의원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과천 시민들을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배수문 의원의 모습에서 겸손함과 함께 시민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배수문 의원에게 혹시 지역구 도의원이 혼자여서 외롭거나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드렸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과천 시민 모두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든든하다. 그 말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더 큰 과천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경기도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의정 돋보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